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차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갓그랜저, 에쿠스, 체어맨 이런 차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상징이 되는 차고요. 그냥 자동차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성공한 차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베스트셀링카라고 불리던 차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무조건 많이 팔린다는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성공한 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베스트셀링카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꾸준히 많이 팔리는가, 두 번째는 경쟁 모델이 없어서 독점 시장을 형성하기 좋은가, 세 번째는 돈이 되는 차인가, 한마디로 마진이 많이 남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종 걱정 없이 꾸준히 세대 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이 깔려있다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포터는 많이 팔리긴 하는데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소렌토는 경쟁 모델이 너무 많고 그랜저도 경쟁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차는 카니발이라고 봅니다. 꾸준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경쟁 모델도 딱히 없고 심지어 가격도 영업이익을 가져다줄 만큼 비쌉니다. 스타리아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스타리아를 카니발의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리아는 아직도 사용차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카니발은 승용 미니밴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완전 겹치는 경쟁 상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가 카니발 같은 미니밴을 만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진짜 그렇게 되면 쌍용차보다 먼저 선수를 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니밴 시장을 아예 현대차 그룹이 독점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현대차가 미니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의외로 MPV 차의 진심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원래 현대차에는 트라제라는 차가 있었죠. 1999년에 출시가 됐는데 그랜저랑 똑같은 수식어인 XC를 그대로 붙여서 고급스러운 유럽형 미니밴을 지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이런 차들하고 같이 승용 미니밴 시장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차라고 볼 수 있죠. 그랜저 XG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에쿠스랑 서스펜션도 동일한 타입을 적용할 정도로 고급화의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부식 문제가 너무 심각한 차로 알려지면서 크게 성공한 차로 통하진 않지만요. 이후에는 포르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원래 트라제의 후속작으로 개발되던 차거든요. 이 당시에 토요타 벤자,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같은 차들하고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요. 세단, 미니밴, SUV 이 세 종류의 장점을 살린 크로스오버형 미니밴이었고 2008년에는 위장막도 완전히 얇아지면서 당시 산타페랑 소나타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출시 직전까지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개발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니밴 라인업을 그랜드 스타렉스로 통합해버리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현대차의 미니밴 역사는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미니밴을 최근에 출시했거든요. 중국 시장에는 쿠스토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대만 시장에는 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차입니다. 스타게이저라는 차는 인도랑 동남아 전략형 모델로 판매될 예정인데 얘도 슬라이딩 도어가 없으니까 오늘은 쿠스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특히 쌍용차의 미니밴하고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쿠스토를 보면 왜 이 차를 국내에 팔지 않는 건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솔직히 카니발은 크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잖아요. 9인승 모델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크기에서 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하죠. 한창 7인승 MPV 시장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잘 나가던 카렌스랑 올란도가 어느 순간 사라졌기 때문인데 카렌스는 상품성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개발 비용을 이중으로 드릴 바에 카니발에 몰아주자는 식으로 단종됐고요. 올란도는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종됐습니다. 쿠스토는 엄밀히 따지면 트라제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슬라이딩 도어를 장착했다는 겁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미니밴의 최대 장점인 슬라이딩 도어까지 장착했다는데 국내에서도 안 팔릴 이유가 없죠. 이 차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 MPV 모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현지에서는 혼다 오디세이 같은 차들을 타깃으로 삼고 카니발을 투입하는 대신에 아예 현대차가 별도로 신모델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산타크루즈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카니발이 국내 미니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쿠스토가 출시된다면 어떨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산타크루즈는 약간 렉선 스포츠가 독점하고 있는 국산 픽업 트럭 시장에 등장해주면 어떨까 하는 차입니다. 쿠스토는 잘 팔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시장 차별화 요소도 충분합니다. 카니발하고 같은 미니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하지만 카니발과 또 다른 시장을 부활시키는 격이거든요. 7인승 MPV 시장의 수요가 존재하는데 큰 명분 없이 사라졌고 이 소리는 아직 잠재적 수요자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큰 차가 대세라고 해도 작은 차도 여전히 잘 팔리잖아요. 소렌토가 잘 팔리는 거랑 동시에 스포티지도 잘 팔리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고 7인승 MPV가 지금까지 출시되어 왔다면 분명 세대 교체할 때마다 차체 크기가 커졌겠죠. 시대에 변하면서 시장이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쿠스토가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차임에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고 산타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쌍용차가 카니발을 잡을 미니밴을 출시하고 픽업트럭 시장도 독점할 수 있다더니
거니 이렇게 되면 또 현대차가 쌍용차 죽이게 하는 거네 이런 거죠. 과연 그럴까요? 현대차는 카니발의 수요를 다른 차로 뺏어올 생각도 없고 뺏어올 수도 없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넥선 스포츠가 독점할 수 있는 픽업 트럭 시장을 산타크루즈가 흔들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 쿠스토랑 산타크루즈는 기본적으로 국내 출시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 둘 다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죠. 쿠스토는 베이징 현대 공장에서 생산하고 대만에 이름만 다르게 출시된 커스틴도 대만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대만 현대차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삼양공업으로 알려져 있는 SYM이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SYM은 현지 이름은 삼양모터스거든요.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 삼양모터스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후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이륜차 제조 회사인데 현대차량은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OEM 제휴를 맺었습니다. 커스틴도 그래서 삼양공업이 위탁 생산을 하는 겁니다. 산타크루즈도 해외에서 생산하죠. 전 세계에서 효율이 두 번째로 좋다고 소문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두 차종 모두 해외 생산이기 때문에 국내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국산차를 국내에 출시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노조가 이걸 동의해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쌍용차 입장에선 현대차가 쿠스토나 산타크루즈를 국내에 도입할 거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산타크루즈는 이 와중에 더 확실합니다. 얘는 아예 세제 혜택도 못 받거든요. 넥선 스포츠가 왜 잘 팔리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게 국산 픽업 트럭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도 있지만 세제 혜택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카니발이 잘 팔리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카니발도 버스 전용차로 같은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픽업 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되려면 자동차 뼈대에 차체를 얹고 프레임 바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화물차로 분류되지 못합니다.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거고 취득세도 승용차보다 낮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는 거죠. 이 혜택을 충족시킨다면 현대차도 굳이 국내에 산타크루즈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모하비 픽업 트럭이 나오면 쌍용차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렉선을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하고 모하비를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 가격이 과연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모하비를 기반으로 하면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갈 거고 유로7 기준을 충족해서라도 디젤 라인업을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모하비인데 애초에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결국 오늘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 성장할 동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못 컸다는 게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아예 국내 점유율에 관심이 없고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지가 느껴지는 쌍용차에 기대를 거는 거고 쌍용차는 딱 미니밴이랑 1톤 트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출 수 있는 회사라는 게 기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폐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했던 글로벌 공장 체계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규모에 비해서 글로벌 공장 체계가 아직 미약하고 이제야 그걸 정착시키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사실 독소 조항만 아니면 아무리 같은 집안이더라도 훨씬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쿠스토랑 산타크루즈뿐만 아니라 모하비 대신 텔루라이드가 팔렸을 수도 있고 벨로스터 N이랑 아반떼 N만 있는 게 아니라 i30N 같은 차들 경차도 모닝이랑 레이뿐만 아니라 i10도 국내 규격에 맞게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쌍용차보다 현대차가 먼저 카니발에 대항할 차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출시하기가 어렵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쌍용차 같은 회사한테는 기회라서 몇 년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